안녕하세요. 자, 사과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talk to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만뒀죠. People they talk to. 그럴 때 누구에게 말을 건다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talk to someone, speak to someone. talk하고 speak는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오지는 않고 보통 누구에게 말을 하다라는 이런 의미로만 쓰이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 뭔가 talk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개인적인 대화를 말할 때 주로 쓰이고요. speak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일반적인 대중을 놓고서 얘기할 때는 speak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talk도 때로는 대중을 놓고 얘기할 때 쓰이지만 어떤 특정한 전문 분야의 대중들한테 얘기할 때 턱이고요. 그냥 막연한 대중들일 때는 speak. 예. say하고 이제 tell이 또 말한단 말이 있는데 say는 목적어를 하나를 취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say something to someone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죠. 예, talk하고 speak하고 다른 점이 목적어를 하나를 취할 수 있다. tell은 목적어를 두 개를 취할 수 있는 소위 수여 동사죠. 그래서 tell someone something 이런 순서로 쓴다면은 전치 다소 없이 그냥 누구에게 뭔가를 말하다라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요 네 개의 동사가 의미는 비슷하지만 그 문법적 쓰임과 상황에 따라서 쓰이는 게 약간씩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You should hand over a business card using both hands. 여러분 두 손을 사용해서 비즈니스 카드라는 건 명함이죠. 명함을 건네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끼리 만날 때는 이제 명함을 주고받을 때 두 손을 사용하라. 서양 사람들은 보통 한 손을 하지만 동양, 특히 일본 두 손을 사용하라는 거죠. using 대신에 하나의 전치사를 사용한다면 with, W-I-T-H, with라는 전치사 쓰면 되겠습니다. And when you receive a business card, 그리고 여러분이 이 명함을 받을 때에는 you should immediately read it carefully. 여러분 그걸 즉각적으로 조심스럽게 읽어봐야 됩니다. 딱 받아서 주머니에 그냥 넣지 말고 내용을 쭉 읽어보고 이제 주머니에 넣든지 지갑에 넣어라. It is important to be punctual in Japan. 이런 것을 it을 가주어라고 하죠. 투부정사가 보통 진주어가 뒤에 따라옵니다. 뒤에 보겠지만 가주어 it에 대한 진주어는 투부정사만은 아니에요. 대절, 때로는 대절이 진주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요. 일본에서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 be punctual,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라질하고 많이 달랐죠. 집에 갈 때 30분 늦게 가야 된다고 했었는데요. 자, 그 다음 You should arrive early and dress formally. 그리고 여러분 일찍 도착해야 되고 그리고 격식을 차려입어야 합니다. Gifts are often exchanged. 선물이 때로는 교환이 되고요. 선물이 때로는 교환이 되지만 but the recipient may refuse the gift. 받는 사람이 recipient죠. 받는 사람은 선물을 거절할지도 모릅니다. At least once before accepting it. 이것이 선물이겠죠. 선물을 받기 전에 적어도 한 번은 선물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뭐 동양 문화가 대부분 그렇죠. 우리나라도 선물을 누가 주면 괜찮아요. 뭐 이런 거요. 이렇게 의뢰 이제 사실 마음속은 무척 빨리 받고 싶지만 의뢰 이렇게 이제 겸손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는데 일본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before accepting it 이 부분을 이제 잘 좀 보세요. 이 앞에서 내가 설명할 때 브라질 문화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While they are speaking, while they are speaking 말을 하는 동안에 이럴 때 they are가 교재에는 생략이 됐고 while speaking 이렇게 됐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before accepting it도 before she is accepting it. 여기 the recipient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그냥 여성으로 생각을 해서 she i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efore she is accepting it에서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된 거라고 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생략됐다면은 이게 is accepting이 진행형이었잖아요. 뭐 어떤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를 나타나는데 과연 그러면 뭔가 선물을 받는 게 이렇게 뭐 진행이 됩니까? 선물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런 뜻은 절대 아니잖아요. 선물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니까 이게 진행형으로 적절한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진행형 표현에서 주어 비동사 생략됐다기보다는 원래는 그냥 before she accepts it 이렇게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단순 현재형이죠. She accepts it. 그녀가 선물을 받기 전에 그냥 단순 사실, 단순한 사실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때 요것이 그러니까 B번에 before she accepts it이 before accepting it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느냐? 여러분 문법 공부를 좀 한 사람은 분사구문이라는 게 뭔지 알죠?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같으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주어를 생략하고 be에서 she 주어를 생략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before 같은 이런 접속어까지도 생략하고 accept라는 동사를 ing 형태로 바꿔서 accepting it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그냥 accepting it 이렇게 하면 될 텐데 before가 있기 때문에 혼란을 주는 건데요. 분사구문이라는 걸 만들 때에도 문맥상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속어를 그대로 남겨둡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문법 재송법과는 다르게 분사구문을 만들 때 접속사 그러니까 종속 접속사를 그냥 남겨두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바로 그런 경우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이것은 A번 같은 진행형에서 주어와 비동사 빠진 게 아니라 내용으로 볼 때 분사구문인데 거기에서 before 같은 접속사 그대로 존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You should remember to do the same if you receive a gift. 여러분이 선물을 받게 된다면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to 부정사는 어떻게 할 것을 미래에 대한 내용을 말할 때 쓰이죠. 요거 to 부정사가 아니라 doing 이렇게 동명을 쓰면 이미 옛날에 했던 걸 기억한다라는 뜻이 돼서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자, when you present your gift, 여러분이 선물을 present 제시한다, 준다는 뜻이죠. 선물을 제시할 때에는 you should say 말을 해야 되는데 daddy야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It is just a token of your appreciation. it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여러분의 감사의 토큰, 표시, 그저 감사의 표시라는 것을 말을 해야 합니다. 그냥 그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뭐 보통 작은 거지만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거니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예법이라는 겁니다. 자, 인도 문화로 넘어가죠. 자, India is a huge country with many languages, cultures, and religions. 인도가 아주 huge country, 면적도 크지만 참 많은 언어와 문화와 그리고 종교가 있는 아주 엄청나게 큰 국가입니다. 이 나라의 언어는 너무나 많아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 언어를 지정을 하는데 공식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영국의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대부분 이제 쓸 줄 안다는 전제에서 영어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언어인 힌디어 말고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와 힌디어를 합해서 이 인도의 공식 언어는 24개나 됩니다. 아주 복잡한 나라예요. Customs differ from region to region. 관습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마다라고 할 때 from A to B, from region to region, from city to city. 그러면은 도시마다, from place to place, 지역마다. 그렇게 되겠죠. However, 하지만 in general, 일반적으로 you should know, 알아야 됩니다. 여기 that, 여기다 2번을 붙였는데요.
조금 전에 앞에 화면에서 you should say that. 네. 뭐 그러면서 감사의 표시라는 것을 꼭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say 다음에 that절도 사실 이런 접속사 that이었어요. 접속사 that은 관계대명사 that과는 다르게 그냥 이것 자체가 뒤에 나오는 표현 자체가 그냥 명사 기능을 하게 됩니다. 명사절을 만들죠. 관계대명사절과 다른 점은 그 뒤에 빠진 요소가 없어야 돼요. 관계절 속에는 뭔가 빠진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빠진 요소가 없이 이 뒤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그냥 명사적 기능을 합니다. 하이라키라는 것은 위계관계예요. 예. 위계관계가 인도에서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상하관계죠. 위계관계라는 것이. 원래 인도라는 건 카스트 제도라고 철저한 신분 질서를 바탕으로 한 그런 문화잖아요. 적어도 전통적으로는. Therefore, 그래서 when you meet Indians, 여러분이 인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it is important to greet the oldest or the most senior person first. 역시 it 가주어가 나오고 to 이하가 진주어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계속 반복됩니다. 가장 나이가 많거나 가장 연장자이거나 또는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 한테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연장자 또는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차례를 거쳐서 차례대로. 우리 문화도 사실 그렇죠. 식사를 제공할 때에도 원래 우리 전통 문화로는 연장자 또는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 먼저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고 순서대로 따라가는 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자, man may shake hands with man. 예, 남자는 다른 남성과 악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악수를 한다 할 때 shake hands with, 여기도 이제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이 악수를 하면 이제 이때 경우에는 손이 적어도 2개 이상 돼야 되죠. 그래서 복수형을 썼어요. And women often also shake hands with women. 또 여성은 종종 여성과 악수를 하기도 합니다만 but men and women tends not to shake hands. 남녀는 악수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tend to라는 건 어떤 경향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 to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not을 그 앞에 붙인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기도 역시 복수형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악수를 하려면 손이 둘 이상이어야 될 테니까요. 여기 이제 shake hands with 같은 것은 이것도 연어관계예요. 예, 연어관계인데 우리는 그냥 악수를 하다, 뭐 영어로 한다면 do에 해당되는 동사를 한국어는 쓰죠. 근데 영어에서는 shake, 흔든다라는 동사, 더 직접적인 표현인데 이걸 쓰는데 때는 이렇게 shake와 동사와 hands, 목적어와 with 이렇게 전치사까지 동반되는, 그래서 이제 3단어 이상이 되는 연어관계도 있다는 거. Personal relationships are important in business in India. 인도에서는 사업을 할 때 개인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이걸 복수형을 썼는데 뭐 여러 사람 있을 때 그 사람의 관계가 여러 가지가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산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And you should not be surprised. 그리고 여러분은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놀라다라는 것을 be surprised라는 이 수동태를 썼어요. 잠시 후에 설명하죠. If the first meeting is spent getting to know everyone. 첫 번째 회의가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소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요때 if는 어떠할지라도, 한다면이 아니라 어떠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if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 하나는 양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개인 간의 관계가 사업상 회의를 할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모임은 그냥 사람을 소개하는데 다 허비가 되더라도 놀라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뭐 그냥 중요한 협의 내용이 많은데도 하나하나 뭐 미스터 김은 어떤 사람인데 와이프가 있고 애가 2가 있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그냥 첫 번째 회의를 다 소진하기도 한다는 거죠. 인도 사람들은. 왜냐하면
사업에 있어서도 개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화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랍 쪽의 문화권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문화권과 사업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하게 된다면은 서두르면 안 되겠죠. 개인 관계를 먼저 다져놔야겠죠. 자, 여기 문법상입니다. 여기 surprise나 disappoint나 satisfy 이런 것들을 감정 타동사라고 하는데요. 영어에서 감정 타동사는 다 타동사, 어떠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원래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가 surprise, 놀라게 하다, disappoint, 실망시키다, 실망하게 하다, satisfy, 만족하게 하다, 만족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타동사들은 어떻게 하게 하다, 누구를 뒤에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놀라게 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놀란 감정을 받는 사람이 주어가 될 때는 이렇게 수동태로 써야 되겠죠. 수동태로. 그래야지 놀란 감정을 자기가 받게 된다. 그러니까 감정의 대상일 때는 수동태를 써야 된다. 왜냐하면 원래 이런 감정 타동사의 원래 의미가 어떤 사람을 놀라게 하다라는 그런 특수한 타동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상태가 됐죠. 이 두 번째 문장에서 is spent getting to know everyone 이 문장을 보면요, 영어의 문법 요구 사항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를 구성하기 위해서 spent라는 과거 분사가 왔고, 이 spend라는 동사는 어떻게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라고 할 때 동명사 getting 같은 동명사가 오고, get은 어떻게 하게 되다라는 의미일 때는 to가 오고, 투부정사의 to, 이 투부정사는 뒤에 이제 동명사, 동명사 아니라 원형 부정사 know 같은 게 오고, 이 know는 타동사니까 everyone 같은 이제 명사가 와야 되고, 이렇게 바로 앞에 나온 단어가 그 뒤에 나온 단어의 형태를 결정짓는 이런 연쇄적 연결이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In addition, 게다가 it is important to know. 예, 여기 to 부정사가 또 진주어고 it은 가주어죠. 그래서 to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면 to know that many Indians do not like to say no. 이것도 역시 대절은 접속사절입니다. 그래서 그냥 no의 목적어인 명사 기능을 해요. 많은 인도인들은 no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거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So, 그래서 it may be difficult to know what they are really thinking. 역시 it은 가주어고 to 이하는 진주어고요. 여기 what they are really thinking, 이 우리가 앞에서도 봤었죠. 원래 직접 의문문에서는 what are they really thinking 이렇게 될 텐데, 이게 간접 의문에서는 what they are really thinking 이렇게 주어, 동사, 어순으로 바뀐다. 간접 의문에서는. 자, 인디언들이 정말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거절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Appointments are necessary. 약속을 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이고요. And punctuality is important.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Business dress is formal. 사업상 복장은 아주 격식을 차린 복장이어야 되고요. So men and women should wear dark suits. 그래서 남녀가 아주 어두운 색의 정장, suits는 정장이죠. 정장을 해야 합니다. 이 formal attire라는 게 이제 정장인데요. 정장에 대한 표현을 할 때 suits 그럼 보통 이제 남자는 양복, 여자는 드레스 같은 정장 겉옷을 말하고, dress shirts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와이셔츠라고 부르는 거 있죠. 정장 재킷 속에 입는 보통 흰색, 단색 셔츠. 그 다음에 드레스 슈즈 그러면은 정장 구두를 말합니다. 정장 구두를 드레스 슈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드레스라는 것이 정장이라는 의미죠. 뭐 여성들의 의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if you are invited to an Indian's home, 여러분이 인도인의 집으로 초대를 받는다면, 앞에 브레질에서는 house라고 했어요. home, house 이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arrive on time. 정각에 도착하십시오. 정시에 도착하십시오. on time과 in time의 차이점. in time은 시간 안에, 시간에 늦지 않게라는 뜻이에요. You do not have to bring a gift. 선물을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But gifts are not refused. 선물이 거절되진 않습니다.
선물을 가져갈 필요는 없지만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However, 하지만 do not bring white flowers. 흰색 꽃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Because these are used in funerals. 예, 장례식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장례식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라마다 죽음을 뜻하는 색깔이 다르다는 거. 여기 위에서 you do not have to라는 것이 have to의 의미는 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게 부정이 되면 do not 이렇게 부정문이 되면은 할 필요가 없다. 예, 여러분은 선물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걸 다른 편으로 한다면 have to 대신에 do not need to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need to를 do not 이렇게 부정하는 건데요. 이 need라는 동사가 지금 변화를 겪고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일반 동사이고 to 부정사가 따라오는 일반 동사인데 조동사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need가 뒤에 not이 직접 오고 그 다음에 원형 동사가 오고 있답니다. to가 오지 않고요. can이라는 조동사를 부정할 때는 cannot 다음에 원형이 오듯이 need도 그렇게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가 3인칭 단수인 she나 he라고 하더라도 needs, s를 이 경우에는 붙이면 안 되겠죠. 그냥 need not, he need not 이렇게 하겠죠. 물론 앞에 경우라면 he does not need to 이렇게 하겠지만 need를 조동사로 취급할 때는 철저하게 조동사로 취급해서 need에 s도 붙이지 않고 not이 직접 오고 그 다음에 원형이 온다. need에 대한 거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을 마쳤는데 이 만화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 이 어떤 상황인지 참 재밌는 상황이에요.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공란이 메워져 있는데 앞에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그걸 매시업, 매시 한다는 거, 으깬다는 뜻이에요. 미국 요리 중에 mashed potato, 으깬 감자 요리를 말하는데 앞에 내용을 막 섞어서 으깨가지고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를 매시업이라고 해가지고 음악에서도 매시업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마찬가지로 만화에서 이제 매시업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위에 거하고 좀 다른 결론을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딜버트닷컴에 가면 이 매시업 코너가 있는데 원래 작가의 결론보다도 더 재밌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회가 날 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볼까 해요. 본문에 이어지는 교재의 내용을 볼까 합니다. 뒤에 annotating, 주석 달기인데요. active reader라고 있는 적극적인 독자예요. 적극적 독자는 주석을 다는데 예를 들면 메인 아이디어에다가 하이라이팅을 하거나 뭐 키워드 핵심 표현에다가 하이라이팅을 하거나 또 important detail 중요한 상세 내용에다 밑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거나 박스 표시를 하거나 또는 supporting argument인데요. 그 메인 아이디어를 지지해주는 중요한 논거죠. 논거를 뭐 표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주석을 다는데요. 또 때로는 그 마진 여백에다가 어떤 그 유형 그 여러 표시하는 상세의 유형을 표시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이 글을 여러분 읽은 글을 다시 읽으면서 중요한 그 정보들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게 이제 앞에 여러분이 보시면 요 본문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기 좌측을 보세요. 이게 annotating을 하는 예를 들어본 건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석 달기 연습을 해봐라. 이제 그게 이제 이 연습 문제인데요. 요 아래 보시면은 이제 그걸 연습을 해서 이 브라질, 일본, 인도의 문화에 대한 걸 요약해 놓은 표인데요. 여기다 적절한 내용을 넣어보는 거 어렵지 않죠. 브라질에서 인사법은 women, other women and men, kiss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근데 men은 shake hands with, 세 단어 들어가겠죠. shake hands with other men, 이렇게요. 선물에 관해서 브라질에서는 bring a gift to someone's
비즈니스 미팅에는 가져가면 안 되니까 house 또는 home, 예, 집에 초청받았을 때 business behavior, do not bring a gift, 예, 그러고요. dress appearance, 브라질은 dress well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본문을 보시면 예, 잘 차려입어라. 꼭 정장은 아니더라도 아주 말끔하게 잘 차려입어라. punctuality, 시간을 지킬 때 브라질은 아주 특이했었죠. arrive 30 minutes late, at least 30 minutes late, 적어도 30분 늦게 도착해라. 이런 내용 등등이 있었어요. 이런 걸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내용은요. 또 맨 위에 여기는 보시면은 글을 다시 읽고 circle the customs that are not mentioned in the article. 언급되지 않은 관습. A, B, C, D, E, F, G 눈으로 보시고 어떤 게 언급되지 않았나요? personal space라는 건 뭘까요? 예, 개인적 공간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예, 브라질 사람들은 굉장히 가까이 다가서고 일본 사람들은 다가서는 걸 싫어하고 북구 사람들이 더 널찍널찍 떨어지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나와 있는 거죠. 퍼스널 스페이스는. 나와 있지 않은 거는 예, table manners, 식사 예절입니다. 식사 예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 아래 보면은 work with a partner, 짝과 같이 answer the questions, 이 문장에 대한 답을 해보는 건데 in Brazil, 브라질에서는 why should people probably be suspicious of an expensive gift? 사람들은 비싼 선물에 대해서 의심을 할까요? 비싼 선물을 왜 의심을 할까요? 그러는데 문장으로 여러분 써보는 연습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문장이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요. 표현이 제각기 달라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을 표출해 본다는 거에 대한 초점을 두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they may think you are trying to bribe them.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중간에 걸렸어 보이네. 네. they가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죠. may think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냐면 you are trying to bribe them. bribe라는 게 뇌물을 주다라는 뜻인데요. buy a favor 이것도 호의를 산다라는 게 이것도 이제 부탁을 하다 이런 뜻인데요. 예. 또 뇌물을 주다, 이 청탁을 하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생각하려고 한다고 생각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하면 되겠죠. 예. 하나 더 볼까요? Why shouldn't you move away if Brazilians touch you during conversation?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당신을 만지면 왜 물러서면 안 되냐? 예,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돼요. they가 이건 뭐 들었네요. 네. They might be offended if you move away. 이 offend라는 것이 여기서 offend라는 것은 물론 원래 의미는 때리다, 공격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근데 심정적으로 말을 할 때는 기분을 상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하다라고 하는 상태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또 이것도 be offended라는 수동태를 써야겠죠. 이것도 감정 타동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they might be offended. 기분을 상할지도 모릅니다. 기분이 상할지 모릅니다. if you move away. 여러분이 물러서면.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브라질 문화권에서는 가까이 다가오더라도 물러서면 안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답이 정확하게 똑같지 않아도 좋습니다. 좀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답을 써보도록 노력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이버 교육 시스템에 학습 자료실에 올려놓은 answer keys가 있죠. 그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만 하세요. 그거를 답을 여러분이 똑같이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을 같이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리딩은 이제 지나치고 language development 부분입니다. 여기 첫 번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여기 general statements라고 하는데 일반적 진술이라는 거죠. 일반적 진술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진술인데 사실 어떤 것이 항상 그렇지만 않죠. 예를 들어서 weddings are expensive. 결혼식은 돈이 많이 든다라고 했는데 돈을 별로 안 들이고 결혼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젊은 부부는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서 둘이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요. 같이 올라갔던 등산객들이 그냥 축하를 해주고 돈 거의 안 들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렇게 웨딩사 익스펜스가 하면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이 된다는 해석인데 이런 게 때로는 위험하거나 자기 의도와 관계없는 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 진술이 되는 걸 피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예시로 나와 있는데 many weddings are expensive. 많은 결혼은 돈이 많이 든다. 많은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모두 다 가리키는 거 아니라 심정적으로 많다고 하는 것뿐이죠. 이런 걸 퀀티파이어, 양화사를 집어넣어서 일반적인 진술을 피하는 게 있고 또 modal verb, can, 그럴 수 있다. 이 can이라는 것이 어떨 수 있다, 어떨지도 모른다. 뭐 어떻게 하기도 하다라는 확률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weddings can be expensive. 결혼식은 돈이 많이 들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역시 일반화를 피하는 게 되겠습니다. 때로는 동사를 추가하는데 weddings tend to be expensive. tend to는 어떤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결혼식은 돈이 많이 드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하면 또 역시 일반화를 회피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일반화를 회피하는데 괄호 속에 넣은 걸로 이 문장을 바꿔 써봐라.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tend to 이런 거 다음에 동사가 올 때는 이 원형 동사 써야 돼요. 그래서 이 are가 be로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 이런 뭐 5번 most를 어디에 쓰냐면 명사구 앞에다 써야겠죠. 그래서 most old people. 그다음 또 가지 하나 일반화를 피하는 방법이 adverbs of frequency. 빈도부사란 말 들어봤죠? 빈도부사를 끼워 넣으면 일반화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빈도부사의 종류가 쭉 있는데 맨 좌측은 never, 아주 강한 부정이고 맨 오른쪽은 always, 항상 100%에 해당하는 건데 중간에 이 정도에 따른 여러 가지 부사들이 있는데 이런 부사들을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양쪽에 있는 건 쓰면 안 되죠. 일반화니까 가운데 있는 부사들 중에 하나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쓰는데 이 빈도부사의 위치가 참 중요한 것이 빈도부사는 메인 verb은 앞에 have 같은 have barbecues in summer 그 앞에 또 비동사가 오면 그 뒤에 are라는 비동사가 있으니까 open이 그 뒤에 위치한다. 이거를 가지고 또 연습을 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여기 주어진 빈도부사를 쓰면 되겠죠. Professionals get upset. 화를 낸다는 뜻이에요. If you don't use their correct title. Sometimes get up다. Sometimes get upset. 여러분이 정확한 그 호칭을 써주지 않는다면 어떤 전문가들은 싫어한다.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 권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호칭을 참 좋아해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보면 always 어디 쓰냐. should도 동사고 arrive도 동사지만 일반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써야 한다니까 arrive가 일반 동사에 그 앞에다 써야 돼요. should는 신경 쓰지 마시고 should always arrive 이런 순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synonym, repetition,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아까 일반화를 피하는 방법을 했는데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동의어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여기 보면 뭐 다른 것들 이 박스 속에 찾을 수 있겠지만요. 2번 어떤 게 bad problem. The high cost of weddings is a bad problem for many families. bad에 해당하는 나쁜 문제거리인데요. 심각한 문제거리 이렇게 하면 좋겠죠. serious problem. The bride or groom live in different houses until after the wedding. 그래서 신부와 신랑은 결혼할 때까지는 서로 다른 집에서 거주한다. 이 다른에 해당되는 게 뭐냐? separate houses죠. 사실 여기서 다른이라는 것은 이
주거의 형태가 다르다는 해석이 이 문장은 가능해요. 물론 그런 뜻으로 쓰인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한 사람은 그냥 일반 주택에 살고 한 사람은 아파트 구조에 살고, 근데 여기는 물론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주거 공간이라는 뜻인데 그걸 더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separate입니다. 5번에 이제 In the past, people often married into powerful family for money or status. 과거에는 사람들이 돈과 지위를 따내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권력이 있는 그런 가족으로 결혼을 했다. 여기 marry into.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됐다, 병합이 됐다. 이게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powerful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important예요. important가 권력 있는 뜻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VIP라는 말을 쓰잖아요. VIP. VIP가 very important people이에요. 그래서 important의 그냥 단순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고로 결혼이라는 것이 사실은 서양에서 결혼 제도가 시작될 때에는 남녀의 사랑의 결합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가문과 가문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경제력을 잃지 않거나 그걸 더 배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 이제 결혼이었는데, 그게 이제 근대 현대로 오면서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의 결합으로 사실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5번 문장은 옛날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좀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본문 속에서 설명할 내용이 의외로 많았는데 네, 설명이 좀 빨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온라인 강의의 좋은 점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다시 돌아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부분, 해당 부분을 다시 돌아가 보시고, 또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내게 여러 가지 이메일도 좋고요, 문자도 좋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습니다.